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 정가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소야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협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석 가운데 3석 확보에 그친 국민의힘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세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당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지사까지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이나 대형 사업 방향도 바뀌면서 우선순위를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이 20석 중 17석을 휩쓸면서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더욱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과학수도특별법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해온 만큼 다시 치열한 삿파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 만들어졌던 지역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으니까 그 합의는 합의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정당을 떠나서 이장우 시장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3석만 건진 채 21대 총선보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조직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진석, 홍문표, 이명수 의원 등 정부와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진들의 퇴장으로 생긴 공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할 정치 신인 발굴이 우선 과제입니다. 2년 뒤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 등을 진두지휘할 각 지역 지구당 위원장의 선발도 당장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민심을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게 있는지 앞으로 우리 지역을 골고루 챙기면서 조직도 정비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지역에서 4선 포함 3선 이상 의원이 6명이 배출됐는데 이들의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원장 입성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조차 내지 못해 대통령 공약 사업이나 지역 현안들이 후순위에 밀려 역량의 한계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여소야대 지형이 더욱 강화된 지역 정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 문을 엽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충청 지역 의대들이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재학생 340명이 모두 휴학계를 낸 건양대와 단국대 의대는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을지대도 22일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향대 의대만 수업 시작 일정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수업을 재개했지만 예과 1학년을 제외한 565명 가운데 95%인 935명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충남대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교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교육청들은 이미 지난달 성과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해 못할 해명을 내놓던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른 지역은 성과상여금이 모두 지급됐는데 왜 충남만 안 되고 있는지 묻는 글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교원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로 계획됐던 성과상여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충남 교사노조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이 교사들로부터 하루에 수십 건씩 접수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지급을 완료하는 등 이미 전국 다른 교육청에선 성과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충남만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계속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시고 교사노조 측도 충남교육청에 지연 이유와 지급 예상 날짜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부 등에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수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어야 되는데 충남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존 2번에 나눠 지급하던 성과금을 올해 처음으로 한 번에 지급하려다 보니 절차에 시간이 걸렸고 교육부 자금 조달도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게 자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하지만 교육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충남교육청만 빼뜨릴 리가 없죠.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교육청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과금이 지급되더라도 교사단체들이 교육청에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3분쯤 당진 성문 국가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연료 하역동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료 하역 장비 모터와 선적 작업 장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m 깊이의 하역 장비 모터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버섯 재배용 참나무 1톤이 쏟아지면서 일대 2km 구간이 1시간 15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이 예전의 위력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4번째 도전 만에 국내 복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국내 무대 통산 100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류현진의 역투 속에 5연패의 사슬을 끄는 한화는 오늘부터 대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진을 잡는 데 필요한 공은 단 3개. 류현진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에 타자들이 맥없이 물러납니다. 최고 시속 148km의 직구와 낙차 큰 커브도 예전의 위력을 되찾으면서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고 안타는 단 1개만 내줬습니다. 개막전 이후 승리 없이 2패만 기록했던 류현진이 3전 4기 끝에 12년 만에 국내 복귀 첫 승을 올렸습니다. 괴물의 역투 속 한화는 노시환 안치홍의 적시타로 두산을 3대0으로 꺾으며 5연패 수렁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 키움전에서 9실점을 허용하며 8.36까지 치솟았던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도 5.85로 뚝 떨어졌습니다. KBO 리그 99승에 성공한 류현진은 이제 개인 통산 100승에 도전합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팬들께 죄송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9승 7패로 리그 5위에 올라있는 한화는 오늘부터 기아를 상대로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LG와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고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부담스러운 상대긴 하지만 에이스 류현진의 부활로 연패를 끊는 데다 열광적인 팬들이 응원하는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명승부가 기대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 지역 내 K리그2 구단인 아산FC와 천안시티FC의 충청 더비가 모레 오후 4시 30분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은 3차례 맞붙었지만 충남 아산FC가 모두 승리해 천안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천안시티FC는 5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진 가운데 두 팀은 더비에서 반드시 승리해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되며 기존 XBB 계열 접종자 가운데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시민, 백신 미접종자는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꽃샘추위로 봄꽃나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해 봄꽃 없는 봄꽃 축제가 벌어져 아쉬움이 컸는데요. 지금 충남 금산에서 산벚꽃과 홍도화가 활짝 펴 절정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산군 군북면, 보곡리와 상곡리, 산안리 3개 마을을 묶어 부르는 보곡산골. 분홍색 꽃 방석을 깔아놓은 듯 벚꽃군락이 산자락을 따라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산벚꽃은 꽃망울이 크고 선명한 것이 특징으로 보곡산골은 1000만 제곱미터 깊은 산에
술을 놓은 듯 장관이 펼쳐지는 국내 최대 자생 군락지입니다. 보곡산골은 해발 904m, 충남 최고봉 서대산 뒤편의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 늦게 피는 벚꽃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6가지 산벚꽃이 피고 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데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아름답고요. 지금 우리 구미에는 벚꽃이 지금 다 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한창 만개해서 아주 시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금산군은 꽃길을 걸으며 산벚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보곡산골 야영장을 중심으로 임도를 정비해 다양한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산 중턱을 걷다 옆으로 눈을 돌리면 연분홍 꽃무리가 운무처럼 펼쳐집니다. 산자락 속에 정말 고상하고 담백한 자생 산벚꽃 단지가 30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4km짜리, 7km짜리, 9km짜리 산책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봄꽃들과 다른 우아함을 뽐내는 홍도화 축제도 금산군 남일면 홍도마을에서 이번 주말 막을 올립니다. 25년 전 마을 주민들이 마을길에 4km에 걸쳐 복사나무 중 가장 희귀하다는 홍도화 터널을 만들고 4개 동산에 7,000그루를 심어 봄마다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화율이 80%로 이번 주말 절정의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지천에 널린 산꽃들의 향연이 이번 주말 봄이 절정에 달한 비단골 금산을 물들이게 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